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당신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똑같이 나를 세우지 않아도 당신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맞서 말로 받아치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용기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침묵으로도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진짜 품위는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응답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바위를 때려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듯이 한 사람의 내면이 단단할 때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억지로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는 것과 품위는 다릅니다. 품위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고요한 거리를 두는 태도예요. 노자는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말이 때론 칼처럼 날카롭지만 고요한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언어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걸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후회했던 기억, 침묵했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러웠던 기억.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왔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죠. 당신은 그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순간과 말해야 할 용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듯 진정한 품위는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의 결 안에 조용히 머무른다고요. 그리고 그 고요한 결 속에서 당신은 말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 그 말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언어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품위 있게 말한다는 건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대의 말투에 휘둘려 내 말투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건 더 이상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에 가까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대로 움직일 것인가는 내 선택이라는 말. 말을 아끼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도 바로 그런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감정에 휩싸여 쏟아낸 말들이 다 지나고 나면 낯설고 부끄러웠던 순간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만 기다렸다면 좀 더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다림이 바로 철학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휘말려 있는지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말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어요. 품위 있는 말은 문장의 격식을 따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말이 상대를 겨누지 않고 나를 다잡기 위해 나온 것인가? 거기서 결정되죠. 상대가 공격적인 말투로 이야기할 때 똑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짧게 그렇게 느끼셨군요. 혹은 그건 저도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의 분노가 무력해지는 걸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화내지 않는다는 건 무시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의 품격으로 상대의 무례함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소란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하는 강함. 그건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이니까요. 대화라는 건 말을 주고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오가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 건 그 말의 의미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에 실린 감정의 무게 때문이죠. 상대의 분노, 조롱, 무시, 그 감정이 나를 겨눌 때 우리는 방어 본능처럼 말로 되받아치게 돼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말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게 인격의 완성이라고요. 니체는 강한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약자의 무기이며 자신을 제어할 힘이 없을 때 나오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말로 이어지는 건 어쩌면 아직 감정과 나 사이 거리를 못 만든 상태일 수 있어요. 당신도 이런 순간을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했을 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를 만만하게 볼 거야라는 생각. 그 불편함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감정을 실은 말이 나가게 되죠. 하지만 품위는 상대를 눌러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잃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감정에 휩쓸려 나가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대답을 늦춘다는 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그 감정을 품고도 맑은 언어를 고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울림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기억합니다. 상대를 흠잡지 않고도 자기 생각을 단단히 전한 사람. 그 사람의 언어는 오래 머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천천히 퍼지며 마음속 깊은 데까지 닿게 되죠. 당신이 지금 갈등 속에 있다면, 혹은 어딘가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품위 있는 말은 언제나 그 타이밍마저 절제하는 데서 태어나니까요. 우리는 흔히 말로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설명해서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진심이 말에 실리는 건 그 말이 격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히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멀리 닿을 수 있어요.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도구로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는 말. 그 말은 우리 자신의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 던진 말,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포장한 말.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상대도 나도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걸 우리는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말은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언어가 차분하고 단정하다면 거기서 오는 신뢰는 말의 내용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이 지적하더라도 말의 온도가 다르면 그 지적이 비난이 되기도 배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품위 있게 말한다는 건 말의 온도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말은 차가워지기 쉬운데 그때일수록 마음을 조금 멀리 두는 거예요. 노자의 물처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유연함으로 모든 것을 적시죠. 말도 그래요.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고요히 흘러가게 두면 어느새 가장 단단한 곳까지 닿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서 말의 흐름을 가다듬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단단히 세우는 과정이에요. 누군가가 무례할 때 내 언어는 그 무례함을 담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지키는 힘을 갖추는 것. 그게 말의 품격이고 그 속에서 당신은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재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틀렸고 내가 해명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해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하지만
모든 오해를 정면으로 풀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철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무례한 말에 반드시 설명으로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정제된 해명일 수 있어요. 설명할수록 진실이 흐려지고 해명할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보다는 나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흐트러질수록 말도 감정도 흔들리고 결국 나를 놓치게 되죠.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고. 그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투는 대신 물러나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길을 택한다는 의미예요. 품위 있는 말은 이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덜어내거나 굽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멀리 내다보는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가는 거죠. 당신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걸 굳이 말로 다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례하지 않았다는 걸 세상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침착함이 결국 사람을 바꿔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상대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다정하게 설명해도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들. 그들에게조차 내가 예의를 잃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품위 있게 물러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물러섬은 약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단단하고 지혜로운 움직임일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그건 철학자들의 오래된 숙제였고, 당신은 지금 그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말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입 닫는 사람은 손해본다. 그 말들은 우리에게 침묵은 패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한다고 이해받는 것도 크게 외친다고 공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없이 머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천천히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현자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침착했고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이란 때로는 진실보다 쉽게 왜곡된다는 걸. 그래서 그는 말로 다 설명하려 들지 않았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립니다. 감정이 섞이고 억울함이 앞서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 감정의 변명만 남게 되죠. 그럴 바엔 차라리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무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결국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품은 말의 결, 말의 무게. 그건 숨길 수 없으니까요. 말없이 바라보는 태도에는 어떤 말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 말에 감정 없이 응시하며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더 이상 쉽게 말을 얹지 못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차분한 사람 앞에서는 왠지 내 언어도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그건 그 사람이 내뿜는 말의 기운 때문이에요. 품위 있는 말이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분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침묵하되 무시하지 않고 짧게 말하되 진심은 단단히 담겨 있는 것. 그런 말 앞에선 상대도 더는 쉽게 상처를 주지 못해요. 그건 보호막처럼 작동합니다.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히 말로 이기려다 마음을 잃으니 말없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 품위는 시간이 지나 가장 깊은 신뢰로 돌아올 테니까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화가 치밀고 억울한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 순간 무례함을 무례함으로 되받지 않고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품이에요. 품이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날마다 연습하고 반복해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때 그 감정을 곧장 말로 옮기지 않고 잠시 들여다보는 순간 그게 바로 품위의 첫걸음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상대의 말투, 태도, 생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하나뿐입니다. 이해받기 위해 흥분한 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을 줄이고 감정을 지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또렷한 인상을 남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가장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책임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고 때로는 아예 말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납니다. 침묵이라는 선택도 품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느끼게 됩니다. 소란한 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말에는 내용을 넘는 무게가 있다는 걸요. 당신이 그 무게를 지닌 사람이 되어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곧 당신의 품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은 듣는 순간부터 가슴을 찌르고 어떤 말은 지나간 후에도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 차이는 단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누군가는 그 도구로 사람을 세우고 누군가는 그 도구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가가 그 말의 진짜 형상을 결정해요. 니체는 말했어요. 가장 깊은 생각은 가장 조용한 언어로 나온다고. 그 말은 진짜 중요한 건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소리보다 더 강한 진심은 조용히, 깊이, 서서히 스며들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이다 발언. 그건 잠깐의 통쾌함은 줄 수 있어도 깊은 울림을 주지는 못합니다. 속이 후련한 대신 관계가 끊기거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남기도 하죠. 반면에 참았던 말, 삼킨 말, 그럼에도 고른 말 한마디는 당장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오래 남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고운 말이란 단순히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고, 깊은 말이란 지식을 뽐내는 말이 아니라 침묵 끝에 건너온 생각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말의 품격은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 이전의 마음, 그리고 그 말 이후의 침묵. 그 두 사이에서 품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나는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말은 이미 품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말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침묵조차 가장 단단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깊고 조용한 존엄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가볍게 불어와 스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세게 몰아쳐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죠. 우리는 그 바람 속에서 내 중심을 얼마나 단단히 세우고 있을 수 있는지를 매번 시험받습니다. 누군가 내게 거친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의 바람에 휩쓸려 같은 높이에서 싸우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자신을 모욕한 이들에게 단 한 번도 감정을 실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한마디도 품위를 흐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끝내는 독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중심만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례한 말에 응수하는 순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에 서게 된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말은 감정의 배입니다. 그 배에 어떤 마음을 싣느냐에 따라 도착지는 전혀 달라지죠. 분노를 싣고 말하면 갈등의 바다로, 침착함을 싣고 말하면 이해의 강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싣고 있나요? 지금 무례한 말 앞에서 당신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품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어떤 말과 태도를 선택했는지를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품위는 단호함과 연결돼 있어요.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말을 아끼되 의미를 놓치지 않는 명료함.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누구의 말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나는 내 언어의 무게를 안다고. 그리고 그 언어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상대의 무례함을 탓하지 않고 그 무례함 속에서 나를 닦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말의 품격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짧지만 깊고, 어떤 사람의 말은 길지만 가볍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말투나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생각, 태도의 누적이에요. 결국 말은 그 사람을 담기 마련입니다. 품위 있는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한 방어막도 아니에요. 그건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결을 지킨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죠. 우리는 종종 말이 너무 냉정했다, 말이 너무 예뻤다고 느낍니다. 그건 문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말이라는 모양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 중 하나로 관용을 꼽았습니다. 관용이란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을 쓸 수 있지만 굳이 쓰지 않는 절제의 태도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나도 얼마든지 나를 세울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품격에 맞는 말을 고르는 것. 그게 바로 언어의 관용이고, 그 품위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그 말로 느낀 감정은 남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떤 말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머무를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당신의 인격을 닮아갈 것입니다. 부드럽되 무르지 않고 단단하되 모나지 않은 그 결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낄 거예요. 무례함 앞에서도 말의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건 곧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자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